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이탑 2의 2권이죠. 해파와 해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고 1학년과 그리고 일가고 2학년이 지금 이 진도를 지금 이제 해당이 되고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 해파와 해일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어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계산 문제 부분에서도 조금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아직 계약을 안 했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해파와 관련해서 이제 수행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조에서 이제 물을 담아서 실험을 하고 실험 보고서를 적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 필요하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그 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30페이지 이제 보면은 해파의 구조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파동에서 여러분 물리 시간에 파동을 배울 때 많이 봤던 이제 그림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파도가 쳐, 그지?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지금 혹시 글씨가 거꾸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이제 그지? 자, 넘실넘실 이제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파의 꼭대기에서 파정 혹은 마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정, 마루. 분명히 고리죠, 그죠? 자, 다음에 우리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죠? 파장이죠, 그지? 그래서 자, 우리 L 이렇게 쓰겠습니다. L,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진폭은 이제 우리 이제 파동의 그 변이의 이제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크기로 진폭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 해파를 배울 때는 진폭보다는 파고를 더 이렇게 봅니다. 파고. 그래서 파고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파오, 그죠? 그러면 파장.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저면 바닥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해저면이면은, 자 여기 해저면이면은, 자 그럼 외국은 자 우리 수심, 그죠? 깊이, 그지? 수심 H.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러한 이제 해파가 자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칩시다. 자 진행 방향이지.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들 이제 파동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전달되어 나가는 현상이죠, 그죠? 실제로 매질, 그죠? 여기서 물이겠다, 그지? 물이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물리에서 배웠죠, 그지?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해파는 이제 에너지가 물론 전달되어 나가지만 그와 동시에 물질 혹은 질량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스토크스 이제 뭐 파동, 해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자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는 자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진동만 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의 입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해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제 이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스토크스 해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쌤 얼굴이 안 나오네. 자, 그죠? 그래서
자, 여기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우리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나요? 우리 입장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원운동을. 자, 원운동 그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자, 볼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마루 부분에서는 이 진행 방향과 몰입자의 이동 방향, 이 순간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고리죠. 자, 고래에서는 자, 어때요? 진행 방향의 지금 반대 방향으로 몰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방향, 마루에서는 같은 방향, 고래에서는 반대 방향. 이렇게. 자, 요거 한 가지 좀 기억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스토크스 해류라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실제 조금씩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표층해를 배웠지, 그지? 그쵸? 그래서 이제 해류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순환을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 이제 표층해류는 에너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 입자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파동의 뭐 속력은, 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죠? 파동의 속력. 자, 파동의 속력은 자, 우리 시간분의, 그죠? 파장이죠. 근데 시간에 대응되는 것이 우리 파동에서는 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t분의 람다. 자, 그 다음에 f 곱하기 람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f는 이제 진동수죠, 그죠? 진동수. 자, 그럼 이제 지금 파장입니다. 그지? 여기서는 람다로 썼지만은 여기 L 말하는 거죠, 그죠? 파장. 그지? 그래서 속력을 결정하는 부분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는 주기분의 파장 혹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자, 이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달 속도입니다. 그죠? 그쵸? 파동의 속력에서 이 속력은 에너지의 전달 속력이지 입자의 이동 속력이 절대 아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조금 개념적으로,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해파, 그지? 이제 해파를 배우고 있는데, 자, 이 해파는요, 그죠? 해파는, 자, 우리 여러분들 표면파 배웠죠, 그죠? 그래서 횡파도 아니고 중파도 아닌 횡파와 중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표면파라고 합니다. 표면파. 표면파. 자, 우리 표면파 앞에 이제 그 고체지구 할 때 배웠죠, 그죠? 표면파, 지진파의 어떤 파였지? 그렇죠, L파였죠? L파가 표면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파가 바로 이렇게 표면파입니다. 표면파. 자, 그러면서 이제 스토크스 해류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파와 행파의 성질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해파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해파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자, 이 해파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죠? 원인에 따라서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람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에 의한 해파 있겠죠, 그렇죠. 자, 특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풍랑이라고, 풍랑, 그죠? 풍랑, 바람에 의한 거.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쓰나미 들어봤죠, 그죠? 자,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진에 의한 이제 해일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람에 의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진도 이렇게 이런 해파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조금 이제 멀리 저기 이제 하늘의 달을 이제 쳐다보면 저 달도 우리 지구에 해파를 만듭니다. 자, 그때 해파는 이제 조석파라고 하죠, 그죠? 조석파. 그래서 자, 지금 자, 일단 바람에 의한 해파, 그죠? 바람에 의한 해파. 자, 그리고 이런 지진 발생에 의한 이제 쓰나미, 지진 해일. 자, 그다음에 또 방금 이제 조석파 얘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파장 있죠, 파장.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파는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조석파입니다. 조석파. 자, 조석파의 파장은 그러면 얼마일까? 조석파의 파장. 조석파의 파장은 그렇지, 지구 반바퀴죠. 지구 반바퀴. 그죠? 왜? 이렇잖아. 여기 이제 여기 이쪽에 만약에 달이 있다고 칠까요? 그죠? 그러면은 달 쪽으로지. 자, 달 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그지? 그다음에 달 반대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그지? 네, 물론 너무 과장했네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이쪽에 마루고 여기가 이제 마루니까 그러면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우리 파장인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발생하는 모든 해파 중에 파장이 제일 긴 해파는 바로 조석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쓰나미가 또 파장이 매우 긴 해파입니다. 이 쓰나미의 그 이제 파장은요 대략 한 100km 가까이 하고요, 100km 매우 길죠, 그죠? 그래서 저기 먼 바다에서는 이제 쓰나미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거의 느끼지 못한답니다. 쓰나미가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파된다고 하거든요. 시속 거의 뭐 1000km에 가까운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초속으로 바꾸면 한 200m/s,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 그지? 자, 그런데 파고는 먼 바다에서는 한 1m, 1m 이내니까 미처 배에서 이렇게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쓰나미가 해안가에 밀려오면은 이제 매우 파고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해안가를 이제 덮치면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쓰나미가 일본어로는 앞에 추죠, 추나미. 그 추가 그 미스터 추 할 때 추 아니고 그 항구랍니다, 항구, 그죠? 그 나미는 이제 파도, 그지? 그래서 항구에 치는 파도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항구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만이라고 하죠, 그죠? 만,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만에 이렇게 에너지가 팍 집중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이제, 그지? 넓게 퍼지지 못하고 한 곳에 이렇게 팍 집중되니까 훨씬 더 그게 이렇게 크게 넘쳐버리겠지, 그지? 그쵸? 자, 그래서 쓰나미도 나중에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 이제 옆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제 31페이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파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전달되어 나가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셋째 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물입자가 파의 진행에 따라서 상하 전후 방향으로 왕복 운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치? 자, 근데 이것은 이상적인 경우이고요. 자, 실제로 밑에 이제 여러분들 시야 확장 보시면은 스토크스 해류해서 어떻습니까? 자, 원인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위쪽에서는, 그죠? 위쪽에서는 이렇게 빠른데 밑으로 갈수록 마찰력이 증가하면서 다른 물입자의 마찰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느려집니다. 그러면 위쪽에서는 이동하는데 아래쪽에서는 느려지고, 그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닫힌 원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죠? 열린 원을 만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파에서 물입자의 운동. 자, 이제 아래쪽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요, 밑에 여러분들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심해파입니다. 저 뒤쪽에 이제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이제 심해파의 경우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뒤에 이제 심해파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1페이지는 넘길게요. 자, 이제 32페이지부터 해서 해파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분류. 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양에 따른 해파의 분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특성에 따른 해파의 분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모양. 자, 이 해파가 이게 모양이 이제 있더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자, 모양에 따른 이 해파의 분류입니다.
하고 모양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2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 마루죠 혹은 타정이 이렇게 뾰족한 그지? 자 뾰족한 자 요런 놈이 있다가 그지? 자 요런 놈이 있다가 자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넘실 그죠? 이렇게 넘실 되는 그지? 자 요런 놈 그죠? 둥그러졌다 그지? 그죠? 뾰족하다가 둥그러졌네요 그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해안가에 이제 도착한 거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제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죠? 그지? 그래서 자 해안가 오면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이 파정 그지? 그래서 마루가 이제 뾰족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풍랑이라고 합니다. 풍랑. 자, 그 다음에 넘실. 자, 이런 놈들을 우리는 너울. 뭐요? 그지? 이름하고 모양하고 올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놈은 이제 연한 세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특징은 우리 이제 교재 이제 33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풍랑을 일으키는 놈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 그죠? 자, 근데 이제 이제 먼 바다죠. 좀 깊은 바다겠다, 그지? 자, 먼 바다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데 아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부는 바람이 이제 부는 것은 사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오는 바람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세기가 증가하기도 하고 세기가 좀 풍속이 감소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의 바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러한 해파들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장은 이제 요 파장이죠, 그렇지? 파장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죠? 파장은 수 미터에서 그죠? 그래서 한 수십 미터 정도.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노을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그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자, 이런 곳을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부는 곳이다 해서 풍역대라고 하거든요. 풍역대.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생긴 이 풍랑들이 그지? 서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간섭배웠죠 분리해서 그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더 같은 놈들끼리 위상이 같은 놈들끼리 겹치면 더 위상이 커지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반대 위상이 이제 만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지? 그래서 간섭에 의해서 그렇죠. 간섭에 의한 우리가 이제 분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죠? 분산.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아주 이제 또 이렇게 또 파장이 짧거나 그지? 그래서 속력이 느리고 약한 애들은 또 이렇게 사라지고 그죠? 사라지고 강한 놈들이 그지? 강한 놈들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파장이 긴 노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장이 긴 그죠? 노을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대략 한 10배 가량 그지? 그래서 요거는 한 수십에서 한 수백 미터 이렇게 파장이 이제 길게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의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나가는 파의 속도 있죠.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풍랑보다 노을을 비교하면 속도는 노을이 빨라진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에 의해서 즉 분산에 의해서 자 합쳐진 여러 풍랑들이 합쳐진 자, 이 노을이 파장이 길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 속도는 이제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밑에 그지? 이제 바닥을 느낀다, 그지? 그렇죠? 이 해파가 바닥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위쪽에서는 어때요? 위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빨리 가는데 앞쪽에서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지? 앞쪽에서는 그죠?
앞쪽에서는 왜냐면 점점 수심이 이제 얕아지면서 그쵸? 다가올수록 속력은 줄는데 뒤쪽에서는 아직 속력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뒤에 놈이 앞으로 이렇게 치고 넘어오는 거지.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부서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안에 오면서 부서지는 파도가 해서 연안 쇠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랑과 노을, 그다음에 연안 쇠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 이 풍랑은요 이렇게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는 이걸 강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제파. 자, 반면에 이제 노을은요 이런 풍력대를 벗어나서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조금 이제 사라졌지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전달되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제 강제적인 힘에 의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서 자, 자유파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 나오는데 자, 이 풍랑은 자, 여기 깊지, 그지? 네,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자, 심해, 그죠? 심해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노을로 오게 되면 자, 이제 얕은 바다, 그렇죠?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심해파와 천해파는 다시 또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또 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주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주기 또한 자, 커지네요, 그죠? 주기가 이것은 1에서 한 10초, 그죠? 이렇게 10초인데, 자, 요놈의 노을의 주기는 어때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다, 그지? 그래서 5에서 약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파고가 있었죠, 그지? 파고. 그죠? 그럼 선생님, 풍랑과 노을 중에서 파고는 어떻게 됩니까? 파고. 자, 그지? 자, 근데 파고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쌤이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풍속입니다. 풍속. 자, 풍속. 그죠? 바람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풍속이 빠를수록 어떻게 했어? 이 파고는. 그쵸?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파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파고 Hmax를 할 거예요. 그지? 최대. 그죠? 자, 요거 뭐다? 파고입니다. 파고의 최대 값은 그죠? 풍속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자, 우리 중력과 속도분의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33페이지 보시면은 G분의 0.26의 자, 뭐다? 바로 여기 풍속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식 보시나요? 그죠? 그지? 즉, 자, 풍속의 그럼 결국 제곱에 비례한다, 그지? 그죠? 뭐가? 파고의 최대값이, 그지? 그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파고를 결정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어때요? 노을에서 자, 선생님이 풍랑과 노을의 파고는 지금 비교를 하지 않았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는 풍력대를 벗어나면서 어떻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지? 네, 보통 파고는 조금은 이제 줄어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 풍랑과 노을의 이 파고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바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줄지 이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풍랑과 노을의 파고를 1대1로 어떻다, 누가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풍속에 비례한다는 것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는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근데 여기서는 그림이 어때요? 자, 여기서는 그림이 자, 확실히 어때요? 선생님이 파고를 높이 그려놨죠, 그죠? 맞나요? 그죠? H를 좀 크게 그려놨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파고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 이제 쓰나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자, 2번. 자, 이 파동 에너지를 우리가 I라고 할게요. 자, 이 파동 에너지, 이 해파의 파동 에너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식이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파이에 자, 로 뭐야? 그쵸? 밀도죠. 배수의 밀도. 그죠? 자, 그 다음에 V 뭐겠어요? 여기서는 풍속 아니고 이것은 뭐다? 이 해파의 속도입니다. 해파의 속도. 그죠? 해파의 속도.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2파이로 V에다가 A 제곱 F 제곱. 자, 여기서 A는 진폭이에요. 진폭. 파고는 아니지만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F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자, 그런데 자, 물론 사실 바닥에 이렇게 이제 해안가에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해저 면적의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일정할 것이다라고 일단 조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식에서 전체가 일정해요. 그럼 자, 이제 그러면 볼게요. 근데 해안가에 오면서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그지? 전체가 일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밀도는 안 변할 거 아니야. 이건 일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진동수도 안 변하죠. 그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해파가 만들어진 그 원인에 의한 부분이니까, 즉 파원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해안가에 온다고 해서 진동수가 안 바뀌어.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 그지? 여기 보이니? V와 A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일정해야 돼. 자, 속도와 뭐다? A 제곱을 곱하면은 요게 일정한 거야. 요게 일정하다. 그죠? 자, 맞니? 자, 그런데 해안가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 해안가에 오면은 이 V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돼야 돼? A. 진폭, 즉 파고에 해당하는 거죠. 다르긴 하지만, 그지? 파고는 진폭의 두 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얘가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안가에서 이렇게, 그지? 우리 해변가에서 이렇게 파고가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서퍼들이 어때요? 서퍼들이 저기 큰 파도 타려고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가던가요? 응? 아, 저기 깊은 바다 가면 엄청나게 큰 파도들이 막 몰려올 거야. 그러면서 서퍼들이 막 전부 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는 게 아니죠. 그지? 다들 해안가에서 놀고 있죠. 그죠? 다 뭡니까? 해안가에 오면은 이렇게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죠? 자,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무엇에 따른 분류? 그렇지. 모양에 따라서 자, 풍랑, 그죠? 풍랑. 그다음에 너울. 자, 그다음에 연안세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네. 아이고. 칠판 한번 치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제 펜이 어디 갔지? 여기있다. 네. 오케이. 자, 칠판 치우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그 단어를 잘못 말한 게 있어가지고 정정합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발생된, 그죠? 이제 이쪽에다가 정리할게요. 그지? 그래서 자,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해파를 우리는 따로 이제 그 파랑이라고 합니다. 파랑, 그죠? 파랑. 블루 아니고 웨이브.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발생된 해파를 파랑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모양에 따라서 아까 어떻게, 그지? 요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풍랑, 그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너울, 그쵸? 너울. 자, 그 다음에 뭐다? 연안세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파랑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전체 해파를 우리가 이제 파랑,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발생된 이 전체 파랑이, 그지? 그래서 이제
생긴 지역, 그죠? 풍랑, 그 다음에 너울, 연안세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자, 이제 3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물리적 특성에 따른 이제 해파의 분류 가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폭풍이 치는 날 혹시 잠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바다 위에는 막 그지? 폭풍이 막 치는데 그 밑에서 이제 잠수를 하는 거야. 그죠? 와, 막 바깥쪽에는 막 엄청나게 파고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잠수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막 잠수부도 막 그지? 막 이렇게 막 휩쓸려 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위에서 막 폭풍이 치면서 막 엄청난 이 해파가 지나가더라도, 자, 이 파장의 2분의 1, 즉 예를 들어서 파장이 예를 들어 10m야, 10m. 자, 그런데 그 2분의 1이면 5m죠, 그죠? 그래서 그 5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잠수하는 잠수부는 거의 이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넘실대는 이 해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죠? 자, 뭐 그렇다고 또 우리 폭풍 치는 날 또 굳이 또 잠수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 이렇게 가볍게 이제 실려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죠? 자, 해파를 분류하는데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해파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심해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천해파. 자, 요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건 이제 천이, 그죠? 두 개 사이의 둘의 공통점을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성질을 중간, 그지? 애매한 이제 천이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심해파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천해파도 그림으로 설명해 봐야겠죠, 그죠? 자, 심해파는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천해파에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수심입니다. 수심 H가 자, 파장, 그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 L의 2분의 1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해파입니다. 심해, 그죠? 그래서 수심이 더 깊어야 되겠지, 그지? 파장의 무엇보다 2분의 1보다. 자, 여러분 이제 천해파는 자 수심이 더 작은 곳이어야 되겠죠? 그럼 부동을 일단 작게 줬고, 자, 근데 파장이 얼마보다? 20분의 1보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천이파는 이제 그러면 요 가운데겠지, 그지? 그렇죠. 천이파는 이제 천이파의 수심은 그러면 이제 요 중간이겠죠? 그러면 20분의 1보다도 뭐 어때? 20분의 1보다는 크면서 2분의 1보다는 작은 거,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이다. 말 그대로 깊은 바다, 그지? 천의 얕은 바다다, 그죠? 수심이 파장이 20분의 1보다도 작은 얕은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물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마루 쪽에서 이렇게 자 둥근 원을 그리면 되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제 고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그지?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 자, 이 원이 이렇게 원의 크기 이렇게 감소한답니다, 이렇게. 원의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죠? 이게 점차 이제 한쪽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떻더라? 그렇지. 원의 크기가 점점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 입자의 이동이지. 그러니까 자 이제 이 파장의 2분의 1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일단은 원운동. 자, 입자는 무슨 운동을 한다? 물 입자는 그렇죠. 원운동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서 그 원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
이것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심해파의 속도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 자, 속도 V 심 할게요. 자, 요것은 무엇에 어떻게 된다? 자, 루트가 들어가는데 2파이분의 G 중력 가속도고요. 여기 L 들어갑니다. L 보이나요? L 그렇죠. 자, 즉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자, 뭐다?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 파장이 클수록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어땠어요? 풍랑과 너울 중에서 누가 파장이 더 길었지? 그렇지. 너울이 더 파장이 길었죠. 그럼 속도는 누가 빠르겠어? 풍랑보다는 그렇지. 너울이 더 빠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천해파 볼까요? 자, 천해파. 자, 이제 천해파는 이제 이 해파가 바닥을 느끼는 거야. 자, 파도가 바닥을 느낀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지? 바닥을 느끼는 거야. 즉, 해저면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 둥글었던 놈이 이제 이렇게 납작해진답니다. 바닥의 영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납작한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무입자가 이렇게 타원을 타원운동, 이렇게 타원운동, 그죠? 근데 이놈은 어떻더라? 타원의 폭이 일정하다. 타원의 폭이 일정해. 얘가 감소하진 않아. 이건 이제 얕으니까 여기 바닥에 있겠죠. 그렇죠? 얘는 수심에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얕은 곳이야. 그럼 사실 이제 되게 얕겠다, 그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깊이 들어오면서 얘가 점점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는 어떻게 될까? 바닥에서는 그렇지 왕복. 자, 왕복 운동을 하면서 뭐다? 그렇죠. 해저면에 영향을 준다. 해저 생태계에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지? 왔다 갔다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천해파의 속력 V는 자, V1000 합시다. V1000은 자, 어떻게 된다? 자, 루트 똑같이 들어가고요. 루트. 자, 중력과 속도는 똑같이 들어가네. 자, 그다음에 수심 H. 바로 무엇? 그렇죠. 수심의 제곱근의 수심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해안가에 보게 되면 이 수심이 작아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수심이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그렇죠. 속도도 줄어들겠죠, 그죠? 제곱근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작아지니까, 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해파, 천해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또 별명이 있답니다. 별명이 있는데, 자, 준영이 잘 보고 있니? 준영이 별명은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네. 자, 사슴이었던가? 자, 사슴 같은 눈으로 잘 보고 있죠? 준영이. 자, 심해파의 별명은요,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근데 얘의 별명은 의외로 표면파랍니다. 표면파. 자, 왜 표면파일까?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파인데 갑자기 왜 표면파입니까? 자, 바로 뭐다? 저 깊은 바다에 비해서는, 그지? 수심에 비해서는 어떻더라?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도 크죠? 그쵸? 자, 그러니까는 이 물입자의 운동은 어디? 물입자의 운동은 거의 표면에 국한해서 전달되고 있지, 그지? 바닥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쵸? 요 놈은 바닥에 영향을 주는데 요 놈은 바닥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얘의 별명은 표면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천해파의 별명은 장파입니다. 장파인데 얘의 별명이 장파인 이유는 어때? 수심에 비해서는 파장이 크지, 그쵸? 수심에 비해서는 파장이 어떻습니까? 크죠. 그렇죠. 뭐야? 여기 쉽게 말하면 L이 뭐요? 수심의 20배보다 더 크잖아. 그러면 파장이 길지, 그지?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길다고 해서 장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한 페이지, 자, 36쪽 가니까,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이 그림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파의 굴절인데, 자, 우리가 이제 파동이 어떻게, 파동이 굴절되는 걸 여러분들 알죠? 그죠? 그치? 그래서 어때요? 자, 이렇게 파동의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이다. 그 우리 법석 그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지. 그쵸? 그래서 요게 입사가, 자, 이게 굴절과, 그치? I, R 이렇게 했을 때, 그쵸?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넬의 법칙 배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를 V1, V2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속도의 B가 바로 뭐가 돼요? 바로 각들의 사인 값의 B가 되죠? 그쵸? 자, 스넬의 법칙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 갑자기 왜 꺼냈냐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해안가인가요? 해안가. 자, 이렇게 쑥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부르고, 툭 튀어나온 곳을 우리 곧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간절곶. 그죠? 거기 가서 이렇게, 간이 이렇게 지금, 뭡니까? 요건가? 뭐지? 이건가? 뭐 하여튼, 뭐 손이 바다 밑에서 쑥 올라와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저 먼 바다에서 이렇게 해파가, 그지? 이렇게 편안하게 오다가 어떻게 된다? 편안하게 있을 그러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오고 있었단 거야. 진행 방향이, 그지? 자, 그런데 어때요? 자, 고대에 가까운 이곳은 이제 수심이 얕겠죠? 얕은 곳이고, 여기는 이제 깊은 곳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수심 H가 클수록, 자, 어때요? 이쪽에서는 우리 천해파가 되겠지. 그지?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천해파니까, 수심의 제곱근에 이제 비례한단 말이야, 속력이. 그지? 즉, 이쪽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맞죠? 그러면 깊은 곳에서 빠르고 얕은 곳에서 느린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등 수심선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파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해 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때요? 자, 이 굴절면에 대해서, 그지? 여기서 이제 수심이 달라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선 꺼야 되죠, 법선. 그럼 이게 입사각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절한다면 어때요? 굴절각은 자, 요렇게 들어왔는데, 얘는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맞나요? 요게 I고, 요게 이제 R이 거지? 더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지? 이렇게 오던 놈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오던 놈은 어떻게 돼 있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지? 자, 이렇게 진행해왔는데, 자, 여기 법선을 꺾게 되면은 요게 입사가 I가 되고, 자, 어때? 그러면 어떻게 꺾여야 돼요? 자, 입사각보다는 어때? 요게 법선입니다, 법선. I에 비해서는 어때요? 똑같으면 안 되지? 그렇지, 꺾여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 이렇게 진행해오던 대파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 어때요? 법선과 요 각이 더 작아질 거 아닙니까? 원래의 각보다. 맞나요? 그죠? 자, 즉, 자, 이렇게 고제에 집중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고주로 툭 튀어나온 고주로 이렇게 이제 어때요? 해파가 집중되면 여기는 딱 끼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안선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평평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일 나옵니다. 헤일. 자, 헤일 나오기 전에 또 한번 칠판 한번 지워야 되겠네. 바이바이. 자, 이제 헤일입니다. 자, 헤일을 하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 두 가지 헤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폭풍 헤일과 이제 지진 헤일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헤일 말고도, 그죠? 또 다른 헤일도 있답니다. 이제 어마무시한 헤일인데요. 바로 운석 충돌에 의한 헤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룡이 멸종했죠? 6,500만 년 전, 자, 이제 그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멕시코 근방에 있는 이제
그 작은 이제 반도에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때 발생한 헤일의 높이가 파고의 높이가 약 1.6km. 엄청난 적죠. 우리 한라산이 약 500m 좀 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1.6km니까 어마어마하다 그지? 그죠? 와 한라산이 500m입니까? 5000m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6km 자 파고의 높이가 1.6km 아 정말 그쵸 공룡의 멸종할 만했습니다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폭풍 해일과 지진 해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폭풍 해일인데요. 자 폭풍이니까 여러분들 고기압 저기압 그렇죠 당연히 저기압이죠. 그래서 저기압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먼저 폭풍 해일 그죠? 자 저기압 중심부에 놓여 있는 이 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960 헥토파스칼이라고 했을 때 자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10 헥토파스칼이니까 그죠? 고기압이요. 그럼 50 헥토파스칼 차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보통 평균 해수면이었다고 치면요 어디가 얼만큼 높아진다? 어디가 얼만큼? 그렇지. 저기압 쪽의 해수면이 얼만큼 높아진다? 자 50 헥토파스칼 차이 나는데 바로 50cm가 높아진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불룩해지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태풍이 치게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강한 바람도 불겠죠, 그죠? 그래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자, 이제 파고는 높아졌는데 또 바람은 강하니까, 그지? 연안가에 도달하면은 이제 해변을 이렇게 덮치겠지, 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폭풍 해일입니다. 자, 폭풍 해일의 특징들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면은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38페이지. 자, 지진 해일 가볼까요? 지진 해일. 이제 쓰나미라고 하든지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자 이렇게 씁니다. 쓰나미. 자,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그죠? 그때도 이제 쓰나미 때문에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변환 단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층이 이제 엇갈리면서 이렇게 이제 지층이 단층이 생기면은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큰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툭 지층이 뭐 정단층이든 역단층이든 툭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상승 하강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자, 큰 이제 해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쓰나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바다?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심해파다, 천해파다. 그쵸. 얘는 천해파입니다. 천해파. 자,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쓰나미의 파장이 이제 약 한 L이 한 100km 정도 된답니다. 100km.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수심은 어때요? 자,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곳 해봐야 우리 저 마리아나 해구 쪽인데 11km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깊은 곳 뭐 한 10km라 하더라도 어때요? 어때? 그쪽에서야 어때요? 20분의 1보다도 크긴 하겠지만은 자 대부분의 이제 지구에서는 그지 어떠십니까? 다 이 전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작은 곳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쓰나미는 이제 천해파의 성격을 가지고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시속 이제 굉장히 시속 100km, 뭐 1시간에 100km씩 이렇게 이제 전파되어 나가기도 한답니다. 파장이
일단은 천해파는 어때요? h가 20분의 1l보다 작은 것이니까, 그지?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200의 20분의 1이면은 10km지 않습니까? 다들 10km보다 대부분 다 얕은 곳이죠. 자, 그럼 당연히 천해파입니다. 천해파. 천해파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시속 한 100km/h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이제 주변 이렇게 전파되어 나간답니다. 그래서 자, 이 쓰나미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먼 바다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한대, 그지? 먼 바다에서는 자, 이렇게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연안에, 그지? 연안에 오게 되면 얘가 점점 어떻다? 점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우리 좀 배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아까 이 파동의 에너지가 우리가 보존된다고 가정한다면, 그죠? 어떻더라? 2파이의 밀도로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자 증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인데 그지? 자 뭐였다? 요거 다 일정하죠, 일정. 요거 일정하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일정. 상수나 마찬가지야, 상수, 그지? 그러면 이제 v인데 자 요거 무슨 파? 천해파의 속도 v는 뭐였어요? 그렇지, 루트 g h였죠. 요 수심이었지.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자 h니까는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일정한 거니까 자 중력과 속도도 상수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 그렇지. 그러면은 자 루트 h 곱하기 a 제곱이 자 우리 상수 컨스탄트 그렇게 들어올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진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진폭은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어떻게 돼요? 자 요 놈을 갖다 이제 분모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V가 있다, 그지? 그렇죠. 여기 V가 있는데 요 대신에 넣었죠. 요렇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V 여기 이쪽이죠? 자 그럼 이렇게 넘겼으면 어때요? 여기에 지금 제곱근을 벗기니까 이게 4제곱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H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H가 만약에 뭐 4의 자 4승 자 수심이 그러면 256m입니까? 그렇죠. 자 수심이 256m 근방에서 만약에 자 그때 이 쓰나미의 파고가 만약 10m였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다 왔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m가 된 거야. 1m. 자 h가 256에서 1m가 되었어. 그렇지? 그럼 256에서 그럼 4분의 c였을 텐데 그때가 a가 만약에 10에 해당했단 말이었지? 근데 이게 1이 되면은 어때? 4배로 커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때의 파고는 그죠? 40m가 되는 거야. 40m. 그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자, 이 식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두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39페이지 가면은 이제 대표적인 지진 해일의 피해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발생했던 해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일의 파고가 이제 최대 34m까지 이르렀다. 34m면 거의 한 3, 4층? 그죠? 되는 아파트 높이다, 그지? 와, 엄청납니다, 그죠? 자, 지진 해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자, 진도가 정리되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어떻다? 개념 기본하고 개념 확인 문제, 당연히 적용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동영상을 올린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조금 쏘리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